네, 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9월 1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26만원, 최저 19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4.7%였습니다. 8월 27일 종가 206만 3천원에서 9월 3일 종가 215만 2천원으로 한 주간 4.3%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47,150원, 최저 42,08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2%였습니다. 8월 27일 종가 45,720원에서 9월 3일 종가 44,640원으로 한 주간 2.4%가 하락했습니다. 레이븐은 한 주 동안 최고 약 40.07원, 최저 37.6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6.6%였습니다. 8월 27일 종가 40.56원에서 9월 3일 종가 39.8원으로 한 주 동안 1.9%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28일 오전 9시 884.78테라에서 9월 4일 오전 9시 885.42테라로 일주일 새 0.1%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28일 오전 9시 43.99테라에서 9월 4일 오전 9시 45.53테라로 일주일 동안 3.5%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8월 28일 오전 9시 2.81테라에서 9월 4일 오전 9시 2.94테라로 일주일간 4.6%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상승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의 난이도는 모두 올랐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2.92페타, 최저 난이도는 11.75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0%를 기록했습니다. 8월 28일 오전 9시 12.33페타에서 9월 4일 오전 9시 12.4페타로 0.5%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610.95테라, 최저 553.1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0.5%였습니다. 8월 28일 오전 9시 579.35테라에서 9월 4일 오전 9시 597.13테라로 3.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2,982, 최저 36,006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4.3%였습니다. 8월 28일 오전 9시 39,147에서 9월 4일 오전 9시 39,344로 0.5%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의 채굴량은 변화가 없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의 채굴량은 감소했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28일 오전 9시 0.0126개에서 9월 4일 오전 9시 0.0126개로 일주일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28일 오전 9시 0.332개에서 9월 4일 오전 9시 0.3202개로 한 주간 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븐은 8월 28일 오전 9시 1308.4148개에서
9월 4일 오전 9시 1276.3657개로 한 주간 2.4%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네옥사가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에는 한 단계 내린 이더리움 카스파 듀얼 채굴, 3위에는 한 단계 내린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4위에는 한 단계 내린 이더리움, 5위에는 한 단계 내린 에르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수익은 전주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전 미국 증권선물위원장이 친가상화폐 발언을 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미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가상자산의 관리 및 지불 효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정부는 과거 택시업계를 위해 우버를 규제했고 어느 정도 목적을 이뤘지만 이 같은 방법은 가상화폐 시장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 혁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쯤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더의 준비금 가치가 0.3% 하락할 경우 재무제표상 파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더의 자산은 677억 달러이며 부채는 675달러입니다. 존 스타인 스미스 뉴욕시립대 회계학과 교수는 테더는 준비금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토큰으로 구성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며 자산을 뒷받침하기엔 확실히 더 위험한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가상화폐를 통한 수입대금 지급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란은 기업이 차량 등 물품을 수입할 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률은 산업부, 광산부, 통상부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이드 레자 파테민 아민 통상부 장관은 해당 법률은 라이센스, 채굴 전력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이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오닉스의 CEO 우마르 파루크는 몇 개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쓰레기라고 믿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루크는 디지털 토큰의 사용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대형 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절대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상원을 통한 가상화폐 채굴을 산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베니테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높은 전력 소비가 지속가능한 국가산업의 확장을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와 가상화폐 채굴을 산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물론 상당량의 잉여 전력을 할당해 채굴 산업을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미국의 조지아주가 가상화폐 거래 등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승인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세금 서비스, 자본 요구 사항,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등이 담겼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법인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이 POS 전환을 앞두고 이더리움으로부터 하드포크를 준비 중인 이더리움 채굴 토큰 ETHW의 가격을 전망했습니다. 패러다임은 9월 말 만기 이더리움의 선물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8달러라며 선물 거래자들은 ETHW 토큰의 가격을 18달러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달 중순쯤 이더리움의 POS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챈들러 거 등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 토큰인 ETHW의 하드포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가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화폐 거래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삼부아가 무역부 차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1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채굴러들의 근심거리인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인 만큼 채굴러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이 분명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섣불리 예단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선택지를 찾아보는데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